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함없이 공부를 또 해보겠습니다. 이제 타이틀은 연습장의 중요성입니다. 여기 이제 시험을 이제 벌써 경험이 이제 1, 2회 이상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제 시험장에 이제 앉아서 시험 감독관이 이제 2명이 있죠,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지를 내주기 전에 먼저 답안지를 내줍니다. 그 답안지에는 답안 이제 작성 시 유의사항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험생이 지켜야 할 유의사항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장 정도가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안지가 7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4쪽이죠. 양면이니까. 그 연습장이 이제 2장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 연습장을 무시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자 한자도 안 쓰고 나오는 수험생들이 4교시 내내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몇 자 끄적끄적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고수들은 연습장을 활용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이제 용어가 13개 중에서 10문제를 골라 쓰잖아요. 그리고 문제를 선택을 했어요. 이제 문제 선택했는데 써 나가는 그 답안 써 나가는 것은 그 바뀌어도 관계 없습니다. 단지 첫 번째 문제 골랐다 그러면 뭐 11, 그다음 두 번째 문제가 문 9 이렇게 한 다음에 문제 써주면 되는 거고요. 10개만 골랐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용어 1분 여기 영상에 보는 것처럼 용어 1분, 논술 5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멍 때리기. 여러분, 용어는 13문제에서 10문제 골라서 한 문제당 10분씩 100분을 써야 됩니다. 근데 한 문제당 보통 이제 10분을 써야 되는데, 무조건 그 답안지에 문제 쓰고 그런데 막 답을 써 내려가면은 아주 고수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답이 탁탁 떠오릅니까? 안 떠오르죠. 당황을 합니다, 당황을. 근데 고수들은 그냥 써 내려가지 않아요. 멍 때리게 합니다. 용어는 1분을 멍 때리고 어떻게 답안을 갖다가 아이템을 레이아웃을 구성할까, 대제목 중제목은 어떻게 나갈까, 요거를 구상을 하고 답은 어떻게 나가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구분을 씁니다. 논술은 마찬가지로 한 문제 25분인데 25분 중에 5분 정도는 멍 때리는 거죠.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까 하고. 그럼 시험장에 보게 되면 이제 시험 보다가 다른 수험생들을 보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멍하니 이제 앉아 있습니다. 그게 멍 때리면서 답안 구성을 어떻게 할까 하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연습장의 중요성. 답을 갖다가 무조건 문제 쓰고 써내려가기가 힘들어요. 답안을 어떻게 레이아웃을, 대제목 중제목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어떻게 이렇게 탁탁탁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 연습장에다가 끄적끄적 씁니다.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뭘 한번 해볼까요? 뭐 기술마기의 정의와 시공 장소, 시공 요령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가 논술 2.5장에서 3장을 쓰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25분에. 그러면 이제 연습장에다 쓰는 것이죠. 기술마기 이제 1번 기술마기의 정의, 기술마기의 개요. 그리고 2 기술마기의 목적을 쓰자. 그건 이제 연습장에다 쓰는 거죠. 3 기술마기의 종류를 쓰자. 기술마기의 종류 3. 4 기술마기의 시공 요령 쓰자. 5 기술마기 시공 시 유의사항을 쓰자. 6 기술마기의 종류별 장단점을 쓰자.
7. 기술마기 시공 사례를 쓰자. 8. 기술마기 신기술 신공법 및 개선할상을 쓰자. 9. 결론 이렇게 쓰자. 이걸 이제 연습장에다가 쭉 써놓고 논술 5분 동안에 그걸 쭉 써놓고 이제 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연습장에다 그걸 써놓지 않고선 곧바로 이제 답안 작성하는 사람들은 이런 대제목을 갖다가 세분하게 맛깔나게 써내려가지 못해요. 단지 머릿속에 몸만 바쁘고 시간만 많이 가는 것 같고 착각 시험장에서 책상 위에 시계는 돌아가지 이거 어떻게 해나 라고 막 써내려가면 오히려 이렇게 침착하게 못 씁니다. 그러니까 논술 같은 경우에 5분을 버리는 것 같아도 멍 때리면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까 하고 연습장에다가 이렇게 대제목 중제목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논술 써내려가는 것이 더 시간을 더 안배할 수가 있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답안지도 더 풍성하고 대제목 같은 것도 더 맛깔나게 다양하게 다른 수험생보다 특별하게 차별화되게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점수를 많이 받는 거죠. 무조건 용어든 논술이든 시험 땡 했다고 막 써내려가지 마십시오. 게다가 막힙니다. 반드시 용어는 하나에 10분을 쓴다면 1분을 연습장에다가 대제목 중제목을 어떻게 쓸지 구상하고 써놓은 다음에 쓰십시오. 9분 동안. 그리고 논술은 25분 중에서 5분을 멍 때리면서 어떻게 답안을 구성할까 하다가 하면서 연습장에다 쭉 중제목 대제목을 써놓으십시오. 그래고선 이제 쓰는 것에 막 들어가는 답안 작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것이 시간 안배에서 더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마음이 더 침착해지고 결과적으로는 답안지에 더 아주 맛깔나고 특이하고 차별하고 다양한 제목이 들어가서 결과적으로는 채점자의 마음에 드는 답안을 작성하는 데 더 유리한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연습장 2장을 허옇게 비워두고 나오지 마십시오. 연습장을 갖다가 6등분해서 왼쪽 최상단에 요건 이렇게 레이아웃을 구성해야지. 그리고 6번째 중에서 또 맨 위에 2번째는 칸에는 요 2번째 문제는 이렇게 레이아웃을 대제목을 정해야지. 요걸 써놓고 답안을 써내려가면 확실히 시간도 더 절약되고요. 5분의 효력이 있습니다. 논술에서 5분의 효력이 있습니다. 더 시간도 절약되고 답안의 레이아웃 대제목 중제목도 더 짭짤하게 넣을 수가 있고 특별하게 넣을 수가 있고 다양하게 넣을 수가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채점을 점수를 많이 받는 답안을 작성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연습장의 중요성, 연습장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용어는 1분을 할애해서 대제목 중제목을 써놓고 들어가라. 논술은 25분 중에서 5분 정도로 갖다가 대제목 중제목을 써놓은 다음에 답안 작성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시험장에서 이렇게 답안지 받아놓고 멍하니 칠판 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멍 때리는 거 아닙니다. 답안의 레이아웃을 정하려고 고수들은 다 이렇게 멍 때리는 겁니다. 시험 시간에 저 사람 모르니까 저렇게 쓰지도 못하고 있네. 그렇게 오산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보다 더 고수인 사람입니다. 멍 때리는 사람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습장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반드시 도움이 되실 것을 제가 자신합니다. 감사합니다.